소련이 처음으로 개발한 제트 전투기는 미그-9였다. 조종사들은 프로펠러가 장착되지 않은 전투기 탑승을 꺼려했고 항공기 정비사들은 제트 엔진을 다룬 경험이 없었지만 미그-9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이용해 미 코리안 설계국은 당대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전투기 중 하나인 미그-15의 개발에 성공했다. 미그 시리즈의 최고 전성기는 한국전쟁 때였다. 미국은 최신 소련 전투기의 등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미그-15는 느린 F-80을 손쉽게 제압했으며 미 폭격기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당시 막 실전 배치된 신의 전투기 F-86 세이버를 극동으로 급파했다. 한국전쟁 당시 적기 13대 격추 기록을 갖고 있는 세르게이 크라마렌코 비행중 대장은 말한다. 공중전의 승부는 선제 공격에 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경우 공격을 한 다음 고도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편을 택했고 세이버는 반대로 지상에 바짝부터 날려고 했지요. 전투기 조종사들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비행기의 전투력 최대치를 끌어내려고 했기 때문에 전투는 한 차례의 공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하늘 높이 떠 있고 미군기는 저 아래 날고 있고 그런 식이었죠. 미그-15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제트 전투기이다. 소련 외에도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중국에서 미그-15를 라이선스 생산했다. 총 1만 5천 대 이상이 생산되었고 반세기가 넘는 기간 40개국 공군에 실전 배치돼 왔다. 미그-19는 베트남 전쟁과 인도 파키스탄 강군사 분쟁 당시 공중전에서 대활약을 펼쳤다. 월맹 공군은 중국이 제6이란 이름으로 라이선스 생산한 미그-19를 이끌고 미국의 팬텀기들을 줄줄이 격추시켰고 카슈미르 상공에서는 파키스탄 공군의 미그-19가 인도 공군의 수세번을 섬멸시켰다. 강력한 30mm 기관포 3대로 무장한 미그-19는 높은 기동성과 상승률을 겸비하고 있었다. 미그-19의 안정성은 직접 조종관을 잡았던 조종사들 사이에 정평이 나 있었다. 소련 시절 미그-19는 국경을 침범하는 항공기 요격용으로 배치됐다. 1960년 소련연 북부권을 침범한 미정찰기 RB-47, 동독 영공을 침범한 미공군기들, 그리고 많은 수의 정찰용 비행선이 미그-19에 요격당했다. 미코엔 설계국이 내놓은 다음 히트작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초음속 제트기 미그-21다. 미그-21은 양선이 시작된 지 50년이 넘었지만 중국에서 지금도 생산되고 있다. 미그-21의 최고 메리트는 낮은 생산 단가다. 수출 모델의 생산 단가는 장갑차 BMP-1보다 낮았다. 나토는 미그-21에 뚱딴지 가치 PC밴드라는 별칭을 붙였다. 소련 전투기 조종사들은 삼각날개 때문에 발랄라이카라 불렀다. 이전 모델과 함께 미그-21은 베트남전에서 상당한 활약을 펼쳤다. 작고 기동성이 높은 미그-21은 미국 2세대 팬텀 전투기의 최대 마수였다. 미국에서는 미그-21과의 공중전을 위한 특별 전술이 개발될 정도였다. 월맹 공군은 소련 전술을 따랐다. 지상 레이더의 유도를 받은 미그-21이 미공군기들의 아래와 뒤에서 접근해 유도 미사일을 발사한 후 기지로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공격기 미그-27은 조종석의 넓은 시야가 덕분에 전정이 보이는 발콘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러나 진정한 매의 눈을 가진 전투기는 요격기 미그-31이다. 미그-31에는 세계 최초로 위상 배열 안테나 레이더가 장착됐으며 최대 320km 거리 내의 공중 목표물 탐지가 가능하다. 미그-31의 항공전자기기는 동시에 24개의 목표물을 인식하고 그중 10개를 추적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물 4개를 선택한 후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한다. 연장 800에서 900km에 달하는 전선 상공을 단 4대의 미그-31로 제어가 가능하다. 미그-29 개량형은 러시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동시에 신기술 실험을 위한 공중 연구소이다. 미그-29에는 주력 평형 엔진이 장착되어 더 높은 기동성을 보장한다. 초기형 미그-29를 두고 조종사들은 농담 삼아 가까운 드라이브용 비행기라 불렀다. 연료통이 작아 비행장을 한 바퀴 돌면 기름이 바닥났기 때문이었다. 현재 미그-29의 개량형인 미그-29 SMT에는 최신 항공전자기기, 외부 연료통, 공중급유 장치가 장착되었다. 미그 시리즈의 5세대 모델 미그 1.44는 시험 명칭으로 차후에 미그-35 MFI라는 이름으로 불릴 예정이었다. 미그-35 MFI에는 스텔스 기능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고 차후 주력 평형 엔진이 장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2년 정부가 또 다른 5세대 전투기 수호의 T-50 학파의 개발을 승인함으로써 미그 1.44의 개발은 중단되고 말았다. 2000년 2월 29일 성공을 비행한 유일한 1.44 시제기는 현재 주콥스키 시그로모프 비행연구소에서 고이 잠자고 있다. 미국은 영국의 지원으로 제트 엔진을 연구할 수 있었고 일본은 독일에게 제트 엔진 기술을 넘겨받을 수 있었다. 덕분에 독일,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전쟁 중에 제트 전투기를 등장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소련은 그 어디에도 끼일 수 없었다. 결국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에서야 점령지에서 노획한 독일의 제트 엔진 이나제트 전투기를 가지고 독자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독일의 제트 엔진은 내열압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엔진인 만큼 태생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때문에 아무리 잘 만든다 한들 소련이 만든 복제품은 원본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오히려 독일 기술자들이 밟은 실수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소련은 여러모로 제트 엔진을 개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어쩔 수 없이 1945년 전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제트 전투기가 등장하고 있을 때 소련에서는 제트 엔진 대신지는 그래서 다른 VRDK 엔진이나 로켓 엔진, 램제트 엔진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었다. 당연히 이들 모두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제트 엔진의 필요성만 더욱 부각할 뿐이었다. 결국 1946년에 와서 독일의 주모공공사와 BMW 003 엔진을 장착한 제트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동시에 이들을 역설계한 클리무브 RD-10, RD-20 엔진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 이들은 각각 소련 최초의 제트 전투기에 탑재되어 소련의 제트 전투기 시대를 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정커즈 주모공공사 엔진을 역설계한 클리무브 RD-10 엔진은 역하블러브의 첫 제트 전투기 옙15에 장착되어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쳤다. 옙15는 1945년 4월부터 주모공공사 엔진을 사용해 제트 전투기를 만들라는 소련의 명령에 따라 만들어졌다. 역하블러브는 시간을 단축하고자 기존 왕복 엔진 항공기인 옙3를 기반으로 기존 설계에 큰 변형을 가하지 않은 채 옙15를 개발했다. 단순하게 왕복 엔진이 있던 자리에 제트 엔진을 넣었고 제트 엔진의 배기열로부터 통체를 보호하기 위해 통체 아래에 열차폐 금속판을 덧붙였을 뿐이었다. 덕분에 옙15는 개발 명령을 받은 지 1년 만에 처녀 비행을 실시할 수 있었다. 당시만 해도 고속 비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옙15처럼 기존 왕복 엔진 항공기를 그대로 활용한 제트 전투기들이 많이 등장했다. 하지만 대부분이 실망스러웠고 왕복 엔진 항공기에 제트 엔진을 장착해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준 것은 옙15와 사부 제221R이 유일하다. 옙15는 1946년 4월 24일 처녀 비행을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재밌는 일화가 있다. 당시 옙15와 함께 비행장에는 미코이 엔게리비치에서 만든 미국 라인도 있었는데 누가 소련 최초의 제트 전투기가 될지를 두고 동전 던지기를 했다고 한다. 동전 던지기 결과 미코이 엔게리비치 설계국의 미국 라인에게 먼저 비행할 기회가 주어졌고 자연스레 옙15는 소련의 두 번째 제트 전투기가